데뷔는 꼭 이익현의 손에 죽었으면 했는데 우리가 원한 사이다 전개는 아니었네요. 이익현이 빌런이 된 이유를 모두가 이해할 수 있기에 조금은 먹먹한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이익현이 한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이 말이었는데요. 어릴 적 형님들과 함께 살던 집을 어머니께 되찾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노모와 아들과 함께 살아보는 것. 그것이 이놈의 소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님들과 함께 살던 집은 바로 궁을 뜻하죠. 어머니께 궁을 되찾아드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 의성군과 함께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오늘 가장 큰 벌을 받은 사람은 데뷔가 아니고 황수건이 되었네요.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에게 탕난할 사람이 필요할 뿐이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봤으니 가장 악랄한 데뷔가 받아야 할 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벌을 받은 느낌입니다. 데뷔의 활약은 15화까지만 보고 싶었는데 마지막 화까지 데뷔와의 신경전을 봐야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데뷔와 황수건의 닮은 모습과 중전과 세자빈의 닮은 모습을 담아낸 것 같은데요. 먼저 황수건의 경우 자신을 따르던 후궁 2명과 고귀인까지 해서 함께 차를 마시려 했지만 정작 후궁들은 세자빈의 회임 소식을 듣고는 중전을 축하해주러 갔죠. 결국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지키는 것에 힘을 썼던 중전에게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다 뺏긴 채 쓸쓸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데뷔 역시 오늘 항상 자신을 따르던 병판 윤수광에게 정보를 흘리라 했지만 윤수광은 사사로이 그런 정보를 누설할 수는 없다며 데뷔에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죠. 설사 제가 안다 하더라도 사사로이 그런 정보를 누설할 수는 없사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중전의 옆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데뷔와 황수건 둘 다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행동했던 중전한테 자신의 사람들을 뺏긴 사람이 되었네요. 모든 행동에 진심을 다한다는 것, 이게 바로 중전이 가진 힘이죠. 오늘 세자빈 역시 그러한 중전을 쏙 빼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자빈이라는 위치를 생각하기보다 오직 세자를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궁을 뛰어다녔던 세자빈인데요.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가짜 해임이라고 의심했지만 세자빈은 오직 진심만이 담긴 행동을 한 것뿐이죠. 궁에서 뛰어다니는 모습과 항상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중전 이마령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데뷔가 어이에게 건넨 이 약재로 인해 진짜 회임에 성공한 세자빈이 아이를 유산할까봐 걱정들 하고 계시죠. 실제로 예고편에 나온 이 멘트를 들으면 그 걱정이 더 커집니다. 이미 복중 태아를 잃으신 것으로 보이옵니다. 세자빈은 정말 아이를 잃게 될까요? 저 역시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등장한 원손 장면 때문입니다. 세자빈이 회임했다는 소식을 듣자 세자가 향한 곳은 기존의 원손이 숨어있는 곳이었죠. 자신이 원손을 가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에 복잡한 마음에 원손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9살이 아니라 7살에 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죠. 더해서 세자가 원손이 교육에 뒤처지지 않게 서책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 역시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잘 읽겠습니다, 숙부. 근데 다음엔 경몽유계를 갖다 주십시오. 원손이 어린 나이에도 경몽요결, 율곡이이가 집필한 서책을 찾는 장면도 훗날 원손이 훌륭한 통치자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세자빈이 가지고 있는 지병에 회임을 하게 되면 세자빈 역시 위험할 수 있다는 복성까지 깔아두었습니다. 신병이 있으면 산모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들었습니다. 출산 뒤엔 더 큰 고비가 올 수도 있고요. 세자 역시 세자빈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는 이런 말을 했죠. 아이는 없어도 됩니다. 즉 오늘 나온 모든 전개가 세자가 아픈 세자빈을 위해 회임을 시키지 않고 원손이 궁으로 돌아와 대를 이을 것만 같은 전개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세자빈은 무사히 출산을 할 것 같다는 입장인데요. 어이가 말한 이 말은 이미 복중 태아를 잃으신 것으로 보이옵니다. 데뷔를 속이기 위해 어이와 중전이 짜고 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이가 중전에게 데뷔가 태아를 잃게 만들려는 약을 내렸다라는 사실을 알렸고 중전의 입장에서 더 이상 세자빈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이미 세자빈이 태아를 잃은 것으로 알려져야 데뷔의 소행이 멈출 것이니 어이와 함께 태아를 잃었다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닐까 싶네요.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오늘 우리는 세자빈 청하의 버킷리스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세자가 읽진 않았지만 해당 버킷리스트의 가장 첫 번째는 저하를 쏙 빼닮은 딸 아들
7명 나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세자가 세자빈이 적은 이 버킷리스트를 모두 완성시켜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그중 가장 첫 번째인 버킷리스트, 세자를 쏙 빼닮은 아들, 딸 낳기부터 지켜져야겠죠. 슈룹 15화까지 너무나 암울한 전개였기에 청하의 희망적인 버킷리스트에 제 사심을 담아 세자빈이 무사히 아이를 출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원선의 경우 현재 세자와 중전이 첫째의 죽음에 대해 밝히려 하고 있으니 죄가 없는 이전의 세자빈과 원소는 더 이상 몸을 숨길 필요는 없겠죠. 세자가 약속한 대로 7살 전에 무사히 궁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데비의 죄는 어떻게 밝혀질까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은 데비입니다. 그런 데비가 마지막 화까지 벌을 받지 않는다면 시청자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결국 데비는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데비의 죄를 밝힐 수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가장사초와 유상우어의 진술입니다. 즉 데비의 죄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데비의 아들 이호뿐이죠. 가장사초를 들고 있는 이호의 결정에 따라 데비가 벌을 받게 되거나 혹은 그 죄를 영영 묻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박경우가 가장사초를 건네주며 대의를 위해 불에 태우라고 했지만 날이 새도록 왕은 가장사초를 태우지 못했습니다. 작가님이 왕이 가장사초를 태우지 못하고 고민하는 장면을 넣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왕은 과거 형의 죽음에 눈을 감았던 어렸던 자신과는 다른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사초를 세상에 밝히고 데비의 죄를 진실되게 말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왕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에는 세자와의 독대 자리가 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사초를 아바마마께서 갖고 계시지 않사옵니까? 세자는 분명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소신이 있는 말을 전한 것 같습니다. 세자가 이렇게 왕의 마음을 돌릴 때 중전은 유상욱 어의를 설득시킬 것 같죠. 자네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걸세. 사실상 죽을 목숨인 유상욱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세자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중전의 말 들어줄 이유가 없죠. 허나 만약 중전이 세자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힌다면 태인 세자 죽음에 관한 진실 역시 밝히겠다고 제안한다면 유상욱의 역시 마다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익현은 이미 죽었고 아직 데비는 벌을 받지 않았죠. 유상욱의는 중전의 설득대로 세자의 죽음에 관한 비밀을 밝히고 왕은 성남의 설득대로 태인 세자의 죽음에 관한 비밀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중전과 세자가 왕과 유상욱의를 설득시켜 데비의 죄를 밝히는 전개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중전과 세자의 활약으로 데비의 자리가 위협받을 때 데비 역시 중전을 먼저 끊어내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에서 무한대군과 초월이가 나왔었죠. 그리고 데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중전을 흔들어 주상의 뜻을 깎을 것이다. 궁 밖으로 내치세요. 아이를 숨긴 죄를 중전에게 씌워 중전을 흔들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이게 데비가 하는 마지막 발악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무한대군은 왕 이호와 중전의 아들입니다. 이호가 데비의 말대로 움직여 이 둘을 내치고 중전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마지막 화에서는 부디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사이다 전개가 이어지길 바라고요. 세자빈 청하가 써내려간 소소한 버킷리스트들, 저하와 만월도 다시 가기, 힘들 때 곁에 있어주기, 누가 뭐래도 편 들어주기, 손잡고 궁궐 구경하고 같이 걷기, 밥 먹으면서 수다 떨기, 별똥별 보며 소원 빌기 등 소소하고도 행복한 장면들로 슈룹 마지막 화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이상 오늘 슈룹 15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간만에 태소영과 고기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슈룹 마지막 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슈룹 정주행 해봅시다. 심려치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빈궁의 건강입니다.